자, 다음 35번부터 쭉 문제풀이 할게요. 이제 나머지 정리됐던 부분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문장을 바꿔 쓰라는 거. 우리는 안내원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뭘 나타내고 있는 거? 후회. 그렇지. 후회의 표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조동사 관련 표현 뭐 있었어? 모르겠어요. 후회를 나타내. 했어야 됐는데 하지 않았어. 그때 등장하는 조동사 누구 있었지? should가 있었죠. should. 그지?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 동사 원형을 써버리면 이건 현재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그렇다고 과거형을 나타낼 수는 없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요한 게 누구였어? have, pp였지. 그지? 자, 다시 한 번만. 지금 단순한 현재 완료 have, pp가 아니라 시제상의 어떤 복합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걸 이런 형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런 경우 세 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뭐였어? have, pp를 이용해서 시제를 바꾸는 거. 이거. 어떤 문법과 조합이 되는 거야. 그거. 조동사가 나올 때. 네. 또 수동태인가? 투부정사가 나올 때. 또 동명사가 나올 때. 이 세 가지는 세트로 연결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개념 한 번만 더 살짝 건드리면 이 세 가지가 왜 하나로 묶이는 거야? 어떤 공식 때문에? 어떤 공식? 형태 변화 불가능이라는 조건 때문이겠죠? 조동사 뒤에는 원형 나와야 돼. to 다음에 원형 나와야 돼. 동명사는 무조건 ing가 붙어야 돼. 결국 형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시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따라서 그런 경우는 뭐 한다? 이런 문법에다가 have pp를 대입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방금 나왔던 문제도 뭐였어? should 다음에 우리가 뭐 했어야 된대? 그 말을 들었어야 돼. 듣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지금 listen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to가 따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 listen to를 쓰면 시제가 뭐가 돼? 현재가 되겠지. 우리는 들었어야 돼. 과거형 만들 수 없어. 따라서 have pp를 활용하자라는 문법적 접근이 필요하겠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쫙쫙쫙 갖다 붙이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뭐가 돼야 돼? have를 쓰고 우리 뒤에 listen에다가 ed를 붙이는 pp 형태까지 완성이 되어야 하겠죠. 오케이. 종합적으로 접근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나눠드리는 문법도 뭐 부정사 문제 쭉 나오고 동명사 문제 쭉 나오는 거 아니라 막 섞어놓은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문법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돼야 돼? 문제를 접하고 출제자가 이런 파트를 요구하는구나 라는 거 파악까지 가능해야 돼. 오케이? 네. 그 정도까지는 눈을 키워놔야만 적합한 문제풀이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36번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4번. 그렇지.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지금 얘는 어떤 파트를 물어보고 있죠? 전체적으로? 오케이. 수동태 파트야. 자, 간단한 정리. 수동태는 뭐 하는 놈이었지? 비동사 삼형식을 하고 목적어를 앞으로 당겨서 그렇지. 수동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실제 문장의 주어로 바뀌는 거였지. 원래 문장의 주어는 저 뒤로 옮겨갑니다. 누구와 함께? 그렇지. 보통 전치사 by와 함께 뒤로 빠지게 되어 있었지. 그쵸? 그리고 앞에 있는 동사는 be 플러스 pp 형태를 이용해야 되겠고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과거분사 형태를 잘 암기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능한 파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필요한 걸 우리는 무슨 동사라 불렀어? 타동사. 그죠? 타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을을이라는 해석으로 장난 많이 쳤었고요. 됐지? 자, 그리고 4번이 틀린 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놈 나왔어요. 어렵게 물어볼까?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 부정문을 나타내기 위해서 didn't를 썼죠.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드는 do를 우린 뭐라고 불렀어? 무슨 do라고 불렀어? 준동사. 그렇지. 준동사라고 불렀었지. 그지? 준동사는 일반과 조동사가 어설프게 섞여 있었어. 그지? 그런 걸 준동사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의도하는 건 뭔데? do나 does나 did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뒤에 뭐가 필요해? 자, 일반 동사의 원형이 필요하겠죠. 그치? do나 does나 did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일반 동사를 이용하는 문장이다 이거였어. 하지만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4번은 틀린 문장이다 판단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뭐 단어? 이 injured는 무슨 뜻이야? injured? injured? 부상을 입히다. 자격 있다. 부상을 입히다. 다치다라는 거겠지. 와. 그러니까 부상을 입히다니까 나 다쳤어요 하면 I am injured가 되겠지. 그리고 이번에 있는 얘들아 이건 기본 단어 같은데 accident가 무슨 뜻이야? 후회. accident? 사고. 사고야. 사고. 그럼 요거 하나 관련된 거 정리하고 암기해 주세요. 사고는 일부러 내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지. 물론 이제 미치는 분들도 있죠. 일부러 사고 내고 하는. 근데 이런 accident에다가 ly를 붙이면 그럼 무슨 짓 될까? 부사. 갑작스럽게. 비슷해. 호의. 의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없네. 의도치 않게 우연히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우연히. 오케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라고 하면 비슷한 의미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시간의 접근은 아니니까. 서서히 발생했냐 갑자기 발생했냐라기보다는 의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 저번에 우연이라는 표현 정리했던 것 같은데 by chance라든가 happen to 부정사라든가 그죠? 그지? 했었던 것 같지? 그런 앞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정리들이 다 머릿속에 남아있어야만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큰 틀만 알고 있으면 절대 문제풀이 안 됩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까지 무조건 암기해요. 자, 나머지 것들은 큰 어려움 없이 풀이가 될 것 같고 37번. 자, 여러분 물론 잘 풀 거야. 다 정리가 됐던 부분이니까.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3 아니에요? 정답은 3번. 네, 맞죠? 맞죠. 그렇지. 뭘 물어보는 거? 얘는 지금? 그럼 질문을 바꿀게, 얘들아.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보자. 한번. 자, 한번 써보세요, 밑에다가. 그럼 다시, 요거. 자, 수동태가 나와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by 플러스 행위자가 나와 있지 않아. 큰 틀로 보면, 전명구니까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수동태인데 여기서 이걸 안 쓴다라는 건 크게 중요한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겠지. 이런 경우는 모르면 그냥 people 갖다 붙이면 돼요. 오케이?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누군지 모를 누군가, someone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주어는 동사 누구야? 동사. 그렇지. 시제가 과거에 보다라는 동사니까 so 등장하겠죠. 목적어가 주어가 된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 세라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그럼 동사는 누구? 조깅 아니면 조글. 그렇지. 원래 문장의 동사는 요 놈이겠죠. 그지? 앞에 동사가 나왔지만 왜 이런 동사가 또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지각 동사가 있으니까. 지각과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뭐였다? 연결어 없이 동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었어. 그죠? 그러면 지각 동사는 원형 또는 뭐가 나와? ing. 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니까 G 하나 더 붙이고 ing 붙일 수 있겠지.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었는데 이런 지각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면 이 원형 또는 ing가 뭘로 바뀌게 돼 있어? to 또는 ing로 바뀌게 되어 있었죠. 그지? 자, 이건 암기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자, 또 한번 부연. 기본적인 사역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목적어가 따라오고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오죠? 사역동사가 나오면. 그렇지. 원형 부정사 쓰겠지. 이놈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떤 변화가 생겨? 목적어 튀어나가세요. 사역동사는 누구를 이용해서 수동태 만들어야 돼?
사역 동사는 기본적으로 5가지 암기가 되어 있지. 그죠? 그 중에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사역 동사는 몇 가지? 사역 동사 중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make밖에 없어. 와우. 그지? 그래서 사역 동사는 be made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그러면 뒤에 있는 원형 부정사는 수동태가 됐을 때 뭘로 바뀌어? 얘는 투부정사로 바뀌는 게 공식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영어에서 공식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수학이랑 똑같아요. 공식 암기하지 않으면 풀이가 불가능합니다. 자, 계속 강조드려요. 모르면 또 보고 또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 암기가 잘 안 돼. 그런 분들은 영상 공유되는 거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런 조금 귀찮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연하자면 궁금하지 않나? 그럼 make가 아닌 사역동사가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그녀는 빵빵빵 했다고 치자.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자, 그녀가 허락했지? 내가 가도록. 난 가도 되겠지. 사역동사니까 원형이 됐겠죠? 수동태가 되면 주어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I가 돼야 되겠지. 이때 동사는 누구야? 시제가 뭐야? 얘는 시제가 과거지. 왜? 그래.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일반 동사 s를 안 붙였어. let은 동사 변화가 어떻게 돼? let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서 비동사는 was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make가 아닌 사역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면 그럴 때는 allow라는 동사를 활용하면 돼요. 자, allow는 원래 무슨 뜻이죠? allow는 허락하다라는 동사야. 근데 이게 나머지 사역 동사를 수동태로 바꿀 때 등장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정리가 되겠지. make를 제외한 사역 동사를 뭘로 바꿀 때? 그렇지. 수동태를 바꿀 때에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allow라는 동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make가 아닌데 사역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었다. 그건 구조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써 놓으셔야 돼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문장을 바꾸면 allow에 ed 붙일 수 있겠고, 그럼 뒤에 있는 go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이미 동사 표현 나왔으니까 동사의 중복은 불가능해. 따라서 to go가 따라오면 되겠지. 오케이. 자, 문장 전환하는 것들도 한 번씩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지각동사의 수동태라서 3번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to jog 자체를 jogging으로 바꿔도 무방하겠고요. 자, 38번. if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는 인지 아닌지란 뜻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인지 아닌지 if는 무슨 자리에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목적어 자리에만 나올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건 무조건 만약이 되는 거고, 만약으로 쓰이는 건 가정법을 의도하는 부분이 되겠지. 그러면 뒤 문장을 보시면 would라는 과거가 나왔어. 그럼 여기도 기본적으로 과거가 나오겠지. 그럼 정답은 몇 번? 그렇지. 1번이지만 4번을 골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문장은 지금 가정법 시제가 뭐가 되는 거? 과거.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을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그 반대라는 건 뭐와 뭐가 바뀐다 그랬죠? 얘들아? 뭐를 반대로 한다는 얘기야? 긍정과 부정이 바뀐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 내가 너라면 안 그럴 텐데 난 너가 아니니까 그러고 있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겠죠. 오케이? 자, 다음 39번으로 가겠습니다. 봅시다.
if I 어쩌고 저쩌고 지금 h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네요. 내가 친구가 많다면 나는 외롭지 않을 텐데. 그러면 역시 if로 시작되고 있는 가정법의 구조. 시제가 과거. 그럼 여기도 기본적 과거가 들어가겠지. 그럼 우리가 고를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지난번 문제풀이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살짝 추가하자면 이런 가정법도 있긴 있습니다. 혼합 가정. 지금 앞뒤 문장의 시제를 보고 문제를 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혼합 가정법이라는 것도 존재는 해요. 혼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혼합된다는 건 섞여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배운 가정법은 종류가 몇 개야? 시제상으로 두 가지. 가정법 대과거와 가정법 과거가 있겠지. 그걸 섞는 거예요. 그게 혼합 가정입니다. 그럼 if가 등장해. 주어가 나와. 앞에는 had 플러스 pp를 씁니다. 그럼 시제가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되겠지. 뭐뭐 했었었더라면 이런 대과거를 쓰고 뒷문장을 하면 되겠어? 주어 등장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시제가 뭐가 되는 거? 과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법에서 두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빈도가 높게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 풀었던 것처럼 앞뒤 문장 판단하시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앞뒤가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네네. 네네네. 자, 봅시다. If we hadn't had a meeting. 저번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미팅이 무슨 뜻이었지? 회의. 그리고 meet이라는 동사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만난다 그랬죠. 그럼 의도 없이 우연한 만남을 설명하는 동사 뭐 있었어? 기억이 날 듯 말 듯 요런 거 있었죠? 뭐지? encounter 이런 거 있었지? 이거 설명하면서 아마 happen to 부정사 막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치? by chance도 설명했었고 막 떠오르죠? 자, 만약 뭐하면 뭐 이거 그가 hadn't had 없었었더라면 회의가 없었다면 뭐 한다는 얘기? 그는 자 여기 지금 간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장난치네요. Go to beach with us. 우리랑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랑 못 갔다는 거겠죠. 그럼 회의가 일어나는 시점 우리가 놀러가는 시점 같아요 달라요? 회의가 있어서 우리랑 못 갔어. 회의가 있어. 우리가 놀러가는 시점에 저 새끼는 회의를 가야 되는 거겠지. 그럼 어때? 같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이랑 시제를 맞춰주는 게 여기선 적절하겠다. 그럼 대과거니까 뒤에도 대과거. 그럼 정답은 그렇지 4번이 되겠지. 오케이. 물론 예를 들어서 어제 회의가 있었어. 그래서 오늘 못 가요. 뭐 이런 개념이라면 과거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확실한 단서가 필요하겠지. 시제가 달라진다라는 표식이 있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면. 자, 41번. 이거 강조했던 것 같아요. without은 단순한 뭐뭐 없이라는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가정법이 될 수 있었지. 기억나나요? 자, 이거 내용 뭐야? 세종대왕은 했죠. a lot, 많은 것들을. 뭐 평생 많은 일을 하셨대. 그럼 뭐 했단 얘기지?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한국은 would be very different language now. 뭐야? 그러니까 여기 Korean은 한국어가 되겠네. 그지? 한국어는 지금과는 달랐을 거래요. 그럼 한국어가 지금과 다르다고 나타내는 건 현재 사실을 설명하겠지. 세종대왕이 있다 없다의 존재는 현재와 과거야. 과거겠지. 자, 여기가 혼합가정이 필요하겠네. 혼합가정이 필요하겠네. 왜?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세종대왕은 옛날 뿐이니까 그지? 과거 사실을 나타내야 돼.
그러면 그 앞부분은 과거, 지금과 다르다 현재. 그럼 앞부분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이용한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지.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거, 여기 without을 두 단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if를 안 나오나? 두 단어. 보다. but, for 이렇게 바꿀 수 있었지. 그지? 그래서 가정법을 만들었는데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 한 단어 without, 두 단어 but for 또는 if를 지우는 도치구문 그런 것도 기억나죠? if 지우고 주어 동사 바꾸기 그런 것까지 연결이 쭉쭉쭉 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42번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네. 그 사고만 없었다면 그럼 한 단어 뭐 들어가야 돼? 그렇지, without이 들어가겠지. 그럼 두 단어로 바꾸면 but for 들어가면 되겠지. 오케이. 물론 이거를 길게 쓰면 이 표현을 지금 과거 완료의 표현과 연결하면서 길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f it had not been for 쓸 수 있겠지. 기억나는 것 같아? 다 정리했던 부분일 텐데 물론 단순 과거로만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죠.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지금 과거형의 비동사를 had, pp로 바꾸는 것 뿐이겠죠. 이렇게 시제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만약 바꾼다면 앞에 있는 요놈 날려버리고 주어 동사 바꾸기, 주어 동사 바꾸기도 얼마든지 가능했었고요. 오케이. 자, 가정법과 연결되는 표현들은 요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뒤에 짱 보자. 이건 뭘 물어보는 걸까요? 너의 바지는 누가 봐도 주어겠죠? 빈칸에 뭐 들어가. 보기를 봤을 때 동사가 들어가. Look good on you. 해석하면 네 바지 너한테 잘 어울린다겠죠? 그럼 look 이라는 동사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여긴 동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동사를 이용해서 정답을 찾으래. 우리가 골라야 되는 정답은 누구?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럼 여기에 do가 등장하면 어떤 식의 접근이 가능해야 돼? 우리 do는 일반 동사랑 연결이 되는 건 맞겠죠? 근데 보통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사용을 했어. 도시법? 어? 도시법이요? 아, 도치는 아니고 얘는. 왜냐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긴 하니까. 근데 얘는 의문문도 부정문도 아니지. 의문도 부정도 아닌데 일반 동사 앞에 do를 쓰는 건 왜 쓰는 거? 이건 강조의 do예요. 강조의 do. 자, 다시. do는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져? 뭐뭐 하다라는 무슨 동사? 그냥 말 그대로 일반 동사의 쓰임을 갖겠죠. 그지? 이런 경우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붙을 거야. 근데 자, 방금 말씀드린 거 의문문 또는 부정문인 경우에 do가 나오면 우린 이걸 뭐라고 불렀지? 이런 걸 준동사라고 불렀죠. 오케이?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똑같은 구조야. 그럼 하나 더 정리해야 되는 건 뭔데? 문장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놈은 의문문도 또는 부정문도 아니야. 근데 누구 앞에? 누구 앞에? 일반 동사 앞에 do를 갖다 붙여. 그럼 이게 바로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 거? 그렇지. 강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do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의문도 부정도 아니야. 없어도 돼. 근데 굳이 쓰는 겁니다. 나는 공부해. I study. 나 공부 겁나 열심히 해. I do study. 이런 식으로. 그냥 필요 없는 do를 갖다 붙이는 거. 물론 do나 does나 did 뒤에 일반 동사의 원형이 오는 것까지는 동일하겠고요.
그래서 물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런 것도 있긴 있어. 두는 네 가지 구분하는 거거든. 이런 놈도 있긴 있습니다. 대동사 두라는 것도 존재하긴 해요. 대동사가 뭘까? 그렇지. 대동사니까 말 그대로 대신하는 동사를 대동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동사입니다. 선생님이 물어봐. 집에 가고 싶니? 물어봤어. 그럼 여기 있는 두는 뭘로 쓰이는 거야? 그렇지. 의문문에 일반 동사 때문에 등장하는 준동사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할 거야? 집에 가고 싶니? 내가 물어봤어. 그럼 대답은 Yes, I do 라고 하겠지. 그지? 그럼 이 두가 여기 나오는 두가 바로 대동사예요. 이 두는 실제로 뭘 나타내는 거야?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 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잖아. 이걸 대신하는 거겠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과정부터 봐왔던 두가 바로 대동사일 거예요. 근데 그걸 대동사라고 따로 정리하지는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인데, 방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네 가지의 두는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뭐 to를 주고 용법 구분하듯이, ing를 주고 동명사, 분사 구분하듯이 두 주고 이거 구분하는 문제 많이 출제돼요. 그럼 일반 동사, 조동사, 뭐 준동사, 대동사 이런 것들 강조까지 잘 판단할 수 있으실 때까지 많이 공부해 주시고요. 봅시다. 44번. 이거는 설명했던 부분이었죠? 지난 시간에 소동주, neither 동주, me too, me either 설명했었지. 그지? 자, I'm feeling, 나는 뭐합니까? blue. blue는 무슨 말이요? 파란색이지. 근데 feel blue 하면 우울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우울하다는 거. 나 우울합니다. 그랬더니 뭐래? Let's go to see movie. 영화나 보러 가재. 그럼 여기서 B가 쓸 수 있는, B에 들어갈 만한 표현은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거. A가 나 겁나 우울해. B 나도 우울해. 영화나 보러 가자. 그럼 정답 몇 번 돼야 돼? 정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건 소동주라는 일종의 도치구문이에요.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긴 하니까. 그럼 소동주라는 건 뭐였지? 해석하면 주어도 마찬가지 라는 식의 접근이 되는 게 소동주였어요. 기억나지? 자, 그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때 동사는 뭐에 따라 결정돼?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의 독립된 표현으로는 등장할 수 없을 거잖아. 앞에 어떤 문장이 나오겠지. 앞문장에 나온 동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뒷문장의 동사는 결정이 됩니다. 동사는 크게 몇 종류? 세 종류. 우선순위 1번 조동사, 2번 비동사, 3번 일반 동사. 그럼 방금 나 우울해요 라고 말한 이 문장 동사가 누구야? 비동사. 그렇지, 비동사지. M. 그러니까 밑에도 비동사를 활용해야 돼. 그럼 우울하다 그랬어.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긍정문이야. 긍정과 부정은 내용적 접근이 아니라고 했었죠? 부정어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거야. 난 우울합니다는 긍정문이야. 왜? not이나 never나 no가 없잖아. 근데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부정문이 될 수 있겠지. 똑같은 내용이지만 부정어로 판단. 자, 그래서 긍정문이니까 3번이 되는 거고, 만약 부정문을 받는 경우라면 so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돼? 그치, 우리 보통 neither이라고 발음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neither. 오케이? neither이 맞겠죠. 왜? 듣기 평가 때문에 뭐 발음을 정말 원어민처럼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뭐 앞타임 친구들도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발음을 어느 정도 구분해야 되는 거. 이거 우리 어떻게 읽어요? 뜻 물어보면 숨 쉬다 호흡하다 아마 대부분 말할 거예요. 그지? 네. 정확히 말하면 얘는 숨 쉬다가 아니라 숨, 호흡이라는 명사죠. 발음이 어떻게 돼? th 발음들은 breath예요. breath. 근데 얘를 동사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 이 단어에다가 e를 붙여. 근데 왜 특이해? 명사는 breath인데 동사는 breathe예요. d 사운드가 돼버려. 그러니까 숨 쉴 수 있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I can breath가 아니라 I can breathe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가 평소에 암기하는 이런 식의 동사처럼 또 들린단 말이야. 우리 breathe는 양육하다, 기르다인데. 오케이? 실제로는 숨 쉬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발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다른 식의 단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단어장 같은 거 암기할 때 여러분들 내 욕심 같아서는 발음 기호를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닉스 솔직히 안 해도 잘할 수 있어. 발음 기호만 외우면. 발음 기호 몇 개만? 40개도 안 될걸? 다 합쳐봤자? 기본적인 알파벳 소리값만 알면 다 할 수 있거든. 그것만 알면 전자사전 뭐 그딴 거 뭐 스마트폰 없어도 혼자 발음 다 정확히 발음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발음이 더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야 돼. 듣기는 다 맞아야 본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것도 전에도 말했지? 내가 평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규 교과 과정에서 얼만큼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그 해당 학년에 있는 듣기 평가로 본인을 평가하시면 돼요. 거기서 20문제 중에 1개 이하로 틀린다. 다 맞거나 19개 이상 맞는다. 그럼 나는 정규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야. 2개 틀렸다? 그럼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 생각하셔야 돼. 왜? 듣기는 내가 속한 학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내가 중3이면 2학년 수준의 영어, 중2면 1학년 수준의 영어, 고1이면 중3 수준의 영어로 나와. 그러니까 듣기에서 만약에 2개 이상 틀린다 꾸준히 그러면 내가 정규 교육 과정에서 뒤처졌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그거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부 방법은 제발 뭐 이상한 팝송 듣고 뭐 CNN 같은 뭐 미국 뉴스 듣고 그딴 거 좀 하지 마. 알겠지? 그게 들리면 원어민이지. 그게 어떻게 들려? 하고 달라요. 걔네들은 진짜 빠르고 정확한 발음을 하는데 듣기는 그렇게 빠른 발음 안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무조건 미국식 영어만 나와. 듣기 평가는. 우리나라 듣기 평가는. 뭐 호주도 영어도 알아야 돼. 뭐 필리핀 영어 다 헛소리야. 듣기 평가는 미국 영어만 나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듣기 평가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자료 또 보내드릴게요. 뭐가 달라요? 다시 이런 발음 체계도 공부 좀 해주시고 45번 또 갑니다. He can't P-E-E-L 이게 무슨 뜻이죠? feel 하면 느낌은 F잖아. 껍질을 벗기다. 그렇지, 껍질을 벗기다. 껍질 까다는 얘기야. 그는 사과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B가 I need to practice 연습할 필요가 있어. 그럼 B는 까요? 못 가요? 못 가요. 나도 못 가요라는 얘기겠죠. 그럼 원래 주어진 문장 동사 누구 나왔어? 조동사. 그럼 밑에도 조동사 이용해야 되겠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러면 so야 neither이야? neither. 그럼 정답은 누구? 5번. 아니야. 3번이야. 왜냐하면 neither 자체가 부정어야. 만약에 5번이 되면 부정과 부정이니까 이중부정, 즉 긍정이 돼버려. 못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헷갈리면 요 놈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또 이런 표현 많이 봤었잖아. Neither A nor B. 무슨 뜻이었어? A도 B도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럼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는 건 이 문장에서 실제로 이 neither도 부정어고 nor도 부정어고라는 뜻이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 형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문장이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나오더라도 이 자체가 부정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이거 살짝 부연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후에 푸는 문제에서 필요할 테니까
상관 접속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이건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적을게요. Neither A or B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둘 중 하나라는 뜻이었어요. 자, 떠오르는 상관 접속사 또 있지 않아요? 방금 했던 거. Neither A nor B. 중학교 때는 중간에 or 들어갈지 nor 들어갈지 이런 것만 구분했지만 이건 이제는 기본빵이야. 얘는 둘 다 아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또 떠오르는 거 뭐 있지 않아요? 없나? 얘는 뭐였지? 되는 거였고요. 또 동일한 표현은 하나가 더 있었지. 뜻은 동일하겠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 그럼 이런 상관 접속사를 지금 왜 정리하냐? 아까 중간에 들어가는 뭐 or, nor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따로 정리했어? 만약 지금처럼 위에 쓴 이 상관 접속사가 어떻게 쓰여? 문장에서 주어로 쓰입니다. 주어 쓰임을 해. 주어 자리라고 쓸까? 그러면 자,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주어 자리에다가 either I or 뭐 he라고 했어. 그럼 나 또는 그놈이란 얘기겠죠. 나 또는 그놈은 뭐 해야 돼? 뭐 have to go 빵빵빵빵빵. 나나 그놈 둘 중 한 놈은 가야 되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써놓고 틀린 걸 찾으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나야 그놈이야. 나 정확한 해석은 나 또는 그놈이지. 그지? 근데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얘는 틀린 문장이야. 왜? 주어를 이놈으로 간주해서 have가 아닌 has로 바꿔야 되거든. 자, 이거는 경우에 따라 어떻게 바뀐다가 아니라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예문을 안 써도 좋고요. 요게 중요한 거. 화살표 방향이 이상한가? 하면 B가 어법상 주어가 돼요. 많이 출제됩니다.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단순 해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뭐 너도 나도 둘 다 아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건 둘 중 하나가 나오건 뿐만 아니건 나오건 내용적으로는 헷갈릴 수 있겠지만 구조상으로는 무조건 이 형태를 따라가야 돼요. 오케이. 상관 접속사가 주어에 쓰인다. 단복수를 판단한 기준으로 등장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B를 주어로 생각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조금만 더 힘냅시다. 다 왔어. 자, 46번. hardly는 무슨 말이죠? hardly? 열심히 거의 뭐뭐하지 않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부정어구겠죠.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 not과 never, no가 아닌데 부정어구야. 그럼 얘랑 똑같은 거 뭐 있었어? 물론 나이들도 물론 부정어구는 맞아. 거의 뭐뭐하지 않는. rarely. 자, rare라는 건 보통 우리 희귀한이라고 말하지. 근데 rare는 정확한 뜻은 거의 없는 이란 부정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rarely도 마찬가지. 부정문이 돼버리는 거. 또 똑같은 거 뭐 있을까? 얘들아 이거 중2 때 나오는 거야. seldom.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됩니다. 또 똑같은 거 뭐 있을까? scarcely, scarcely라는 단어도 있고요. 다 외워야 돼.
알면 좋은 게 아니야. 무조건 알아야만 기본 문제가 풀리는 표현들입니다. 얼른 쓰고 정리하고 외웁시다.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 정답은 3번. 자, 뭘 물어보는 문제? 얘는 지금 도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도치. 여러분들 도치를 구분하는 공식 우리 몇 가지로 구분해서 암기했어? 3개. 기억나죠? 안 나? 자, 필기된 거 잘 보시면 확인될 텐데 빠르게 한 번 더 대충만 정리하면 이런 거 있었지.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장소가 아닌 걸 끄집어내면 뭘로 바꿔라? 그대로. 의문문의 구조로 바꿔라. 조동사, 비동사, 1번 동사 따져서. 그치? 다 필기돼 있을 거야. 그리고 주어 동사를 썼는데 장소의 표현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그냥 바꿔라. 그지? 그리고 주어 동사를 썼고 똑같이 장소의 표현을 앞으로 끄집어냈는데 만약 주어가 누구라면? 그렇지. 얘가 대명사라면 바꾸지 말고 그냥 내려라. 이 세 가지면 도치는 끝난다고 했었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죠? 네. 이 쉬운 것도 안 외우면 곤란해. 곤란하네요. 곤란하지? 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다 안다는 전제하에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 안 해줍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때? hardly 뜻이 뭐였어?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부정어구였지. 도치는 누굴 끄집어내? 주어 동사가 아닌 아무나 다 끄집어내도 돼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럼 여기 앞으로 튀어나간 건 장소에 아니야? 아니지. 장소가 아닌 게 튀어나오면 뭐 해야 돼? 의문문처럼 만들어야죠. 뒤에는 얘 무슨 뜻이야? 운동하다, exercise. 일반 동사겠지. 일반 동사의 의문문 뭐 필요해? do. 주어가 누구야? he. 그러면 3인칭 단수니까 do가 아닌 does가 되는 것까지 연결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오케이. 도치 중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자, 대세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 많이 출제돼요. 중간에 낀 놈들의 요 차이를 묻는 거야. 이 차이를 묻는 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it 대시나 it to를 쓰면,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좀 더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요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it과 비동사가 나왔어. 그럼 중간에 형용사를 쓸지 아니면 명사 또는 부사를 쓸지 이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대시 나오고 대시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는 대를 우리는 이놈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때 사이에 명사나 부사가 나오는 걸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를.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히, 조금 더 관련된 걸 설명하면 이 진주어, 가주어에 쓰이는 대은 실제 문장에서 명사절로 쓰인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고 주어는 무조건 명사니까. 그지? 그러면 강조 구문에 쓰이는 대은 뭐냐? 얘는 관계사로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이면 who가 될 수도 있고 사물이면 which가 될 수도 있고 장소면 when, 미안해요.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when 이런 식으로 관계사의 쓰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끼어있는 요놈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연습만 하시면 기본 문제 풀이까지는 큰 무리는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낀 것 중에 차이점을 갖고 접근해 봅시다. 그럼 뭐가 될까요? 5번. 3번. 자, 명사나 부사가 들어가면 강조라 그랬지. 눈에 띄는 명사 뭐 있어?
자, John 사람 이름 명사겠지. 3번 I 인칭 대명사겠죠. The window window를 모를 리도 없겠지만 관사 끼고 있으니까 무조건 명사겠지. now는 무슨 뜻이야? 지금 시간이지. 보통 시간과 장소를 설명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부사가 된다 그랬지. 얘도 부사인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틀리는 단어입니다. true는 무슨 뜻인데? 사실이 아니야. 사실의라는 형용사예요. true는 절대 명사가 아닙니다. 이놈을 명사로 바꾸려면 스펠링 어떻게 바꿔야 돼? th를 붙여야 돼. truth가 돼야 명사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 true 이 자체를 사실이란 명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정말 많습니다. 주의하시고. 알겠니? 자, 이 정도 문제면 고등학교 가서도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에 해당이 될 겁니다. 48 32. 볼까요? 그거 다 앞에 인 나왔지? 네. 그지? 다 앞에 it이 나와 있어요. 다 that 나와 있습니다. 4번이네. 그러면 1번은 Big Tower, City, Tom, Library, Jane. 자,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4번. 정답은 여기서 의도하는 건 4번이 되겠지. 물론 얘는 좋은 문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다 강조 구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4번만 at the library라는 장소의 부사구를 꾸미는 강조 구문이고 나머지는 명사를 강조하는 구문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48번은 솔직히 그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49. 보기와 다른 것을 고르래요. 보기 두가 나왔죠. 뒤에 love 일반 동사 있지. 네. 긍정문이죠. 부정문, 의문문 아니지. 그럼 얘 뭘로 쓰인 거야? 그렇지. 강조의 두로 쓰인 거야. 부정문과 의문문도 아닌데 등장했으니까. 그럼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그렇지. 5번. 왜? 강조의 두가 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일반 동사가 있어야지. 5번은 do 다음에 동사가 없지. 그 말은 얘가 뭐뭐를 하다라는 일반 동사라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두의 구분까지 연결하면 참 좋겠고. 자, 생략할 수 없는 걸 고르라고 합니다. 어려운 듯 하지만 여기서 의도하는 건 분사 구문에 해당하는 걸 우린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분사 구문 떠오르는 거 있지? 5번이고요. 맞습니다. 접속사 제끼고 주어는 언제 제껴? 일치하면 제껴. 동사는 시제가 일치하면 ing로 바꿀 수 있었지. 그지? 그러면 I라는 주어가 있어. 뒷문장 주어가 누군데? The form. 불일치지. 이 지울 수 없겠죠. 시제는 같으니까 요 놈은 being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I를 지우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 5번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정리 여기까지.